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사장실이에요? 사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이 모형도 만드시고 네. 건축가는 하는 일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가 사무실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지금, 그죠? 아기자기. 네, 작업실 같죠 거의. 네. 그죠? 아기자기한데 잘 쪼개 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5층이잖아요. 네. 5층이 끝인데 또 이거 올라가네. 그렇죠. 저기는 메자닌층, 중간층. 거기서 이제 현상 설계하고 예. 또 밤새는 친구들 거기서 어, 잠도 자고. 잠도 자고. 네. 오. 온돌방이 있어요 안에. 집에 안 보내고 잠도 여기서 잠도 자고. 재워줄 테니까 열심히 네,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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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요즘은 직업에 뭐 남녀 구분은 거의 없잖아요. 서로 막 영역 침범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유달리 건축계는 그래도 아직은 남자들의 영역으로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축가로 활동하시는 분 가운데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여성들이 좀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없죠. 학교 다닐 때부터 없었고 별로. 그러면 그 여성이 별로 없으니까 네. 남자들 속에 섞여서 지시도 해야 되잖아요. 말은 잘 듣습니까? 말은 잘 듣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네. 카리스마는 실력에서 아. 나온다고 실력. 예. 예. 근데 건축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막노동 개념이 있잖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건축 설계는 막노동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막노동 현장은 자주 나가셔야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보고 가면 젊은 남자들 속에 섞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다 남자들 속에서 해야죠. 모든 회의도 가면 다 남자들 속에서 거의 혼자. 예.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제가 지금 계속 건축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요즘은 건축사로. 네, 법적인 용어로서 건축사고요. 예. 그러나 건축가로 더 많이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건축사라는 게 예. 건축법이 도입되면서 60년대 생겨난 단어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건축가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술가, 건축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은 건축사로 그렇죠. 나왔죠. 자격증은 의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의사, 변호사, 건축사, 아나운서. 그러면 건축사가 하는 일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건축사. 건축물을 예. 건축물을. 계획하고 예. 설계하고 예. 도면을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 도면까지 그리죠.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지어지도록 관리 감독하고. 네, 내가 설계한 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뀌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건물이 잘못 지어질 수가. 있으니까 건축사의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설계 안에는 미리 한 뭐 외양이라거나 그렇죠. 또 외양 안전이라거나 그게 다 포함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안전이에요. 안전이 네, 제일이에요? 안전이 제일이죠. 설계하신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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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랑 엄청나게 한번 하십시오.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대형 건물들. 건물로는 예. 이게 광주시청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남도청사도 있고 예. 자연사 박물 목포 자연사 박물관 네, 또 서울 쪽으로 오면 한성 백제박물관, 서울시 국악공연장, 이야. 강원도 가면은 그다음에 뭐 숲체원. 예. 네. 시청사를 지었다고 이제 설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이구 저분이 우리 늘 드나드는 시청 설계했구나 그 실감 나시겠어요. 한 말씀 하시려면 드릴게요. 내가 설계했으니까 잘 이용하시라고. 네. 저렇게 예뻐장 한 분이 우리 광주시청을 설계한 거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광주시청사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광주시청사가 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게 예. 서울에서도 건축 학도들이 예. 그쪽 지방을 가면 꼭 들리는 건축 그 답사 필수 코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 예. 그러니까
그 공사가 잘 된 건물이랍니다. 설계가 좀 잘 됐다. 다른 시청사보다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광주시잖아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내 고향 시청 네. 건물을. 네, 광주시청 가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 홀에 서서 스스로 감격합니다. 예. 뿌듯함과 동시에 겁이 겁이 납니다. 평가. 네, 평가 때문에. 그거는 그 건축가들 사이의 평가라기보다 사용자들이 그렇죠. 불편하다. 시민들이 일단 이용을 하시고. 불편하다 그럴까, 혹시 하자가 나갔고 또 뭐 잘못됐다 그럴까, 이거 누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상해 이럴까 봐. 이미 설계해서 지금 공사 중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 서구청사가 서구청?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충청도에는 홍성 역사박물관이 공사 중에 있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또 얘기해도 되나요? 예. 네. 해남에 노구당이라고 윤선도 고택 있죠. 예. 그 밑에 윤선도 전시관. 예. 네, 그거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설계하실 때 온갖 생각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외관도 생각해야 되고 참 많은 생각을 갖고 하실 텐데 특히 어떤 점에 역점을 두셨는지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광주광역시청사를 예로 한번 들면서 네. 그 생각하는 포인트는 예. 주안점은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예. 이제 시청사의 경우는 현상 공모를 했는데 예. 아, 당- 현상 공모에 네, 이제 네. 응모하는 거예요. 응모한 거죠. 그래서 96년도에 현상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광주의 상징이 돼야 되잖아요. 예. 광주는 어떤 곳이냐? 민주 항쟁을 했던 곳이잖아요. 예. 그걸 포인트로 하자. 야, 근데 그걸 어떻게 내세워요? 광주시청사가 지어지기 바로 전 한 10년간의 시청사, 도청사 설계된 예. 것들을 보면 예. 다 좌우 대칭의 권위적인 건물이에요. 아주 거대하고 이렇게 딱. 관공선 되게 그렇죠. 네, 딱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동경도청사, 그 다음에 부산시청사, 대전시청사. 대전시청사가 이제 당시에는 지어지고 있는 예. 설계가 막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딱 되는 좌우 대칭. 건물로. 예. 예. 근데 이제 광주시청사는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민주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 그래서 비대칭의 건물. 비대칭이면서도 그 힘의 균제는 균형이 되는 건물. 되게 고층이 보면 중간에 가잖아요. 그쵸. 고층이 대부분 중간에 가는데 근데 이제 한쪽으로 한쪽으로 뺀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에 의회 건물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끝에는 행정동을 놓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연결하는 식으로 예. 했죠. 그리고선 그 가운데 그거를 시민홀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줬어요. 의회는 5층, 행정동은 18층으로 지었다면서요? 네. 사실은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예.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신문에 일제히 났는데 아 5.18을 상징한 건물이다. 아 그렇구나. 저도 그때서야 그럼 대표님 잠재의식 속에 있었나요? 잠재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5층, 18층 나온 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5층, 18층은 오. 우연이었는데 어. 그 5.18 이게 가운데가 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갖고 5.18 이렇게 돼서 5.18을 상징한 건물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연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 5.18로 생각하고 설계했다 그렇게. 네, 하여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건물 보고 배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사실 배 형상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취적으로 보일까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형태적인 고민을 했던 건데 또 결과적으로는 좀 배처럼 보이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를 의식하고 했냐라고 물어보면 아 그랬다. 그 그렇죠. 뒤에 하천이 있지 않냐. 예. 네, 하천이 있어서 그렇게 배로 하천에 하니까 떠 있는 좋을 것 배같이.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네요. 네. 전남 도청사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전남 도청사는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렀을 때예요. 저기는 생태를 표방한 무한 신도시, 생태 도시. 그래서 저기는 고층으로 안 하고 싶었어요. 예. 전원형 도청사. 음. 그렇게 새롭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예. 생태형으로. 예. 근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인식을 지금은 생태 그러니까, 녹색 예. 성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화두가 없었고 보다 더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세계적인 거 이런 거를 원하던 시절이어서 고층으로 저기도 이제 행정동은 고층으로 가면서 서해안 시대의 등대 그렇게 딱 표현을 했더니 다들 또 그것도 만족해 하셔갖고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예. 저렇게 이렇게 남한테 크게 내세우고 그런 건물보다는 5층 건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청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층으로 해서. 근데 저렇게 고층으로 해놓으니 그 전남에 많은 분들이 예. 구경을 오고 예.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서 예. 버스가 한 하루에도 한 10대는 온다고 그래요. 10대, 20대 구경하러. 그래서 그게 잘한 건지 때로는 좀 잘하신 거니까.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면은 일단 평범한 건물보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이런 아주 좀 독특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의외로 이 건물 자체는 좀 평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아니, 그것보다 모든 건축가가 구겐하임처럼 설계를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범하면서도 저 비례가 잘 잡힌 잘생긴 건물 그런 건물이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 삐딱한 건물은 저기 뭐 어디예요? 저 건물은 예. 그 저 아주 멋있네요. 저 건물. 주택공사 예. 인천 그 송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지사 주택공사. 인천지사라. 저거 잘 지었네요. 근데 현상 설계인데요. 예.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그럼 저건 그냥 죽는 거지. 사장돼 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렇게 멋있는데 왜 안 됐어요? 그때 그 송도가 국제 도시니까 예. 국제 감각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예. 주택공사는 저렇게 좀 더 효율적인 걸 원했던 거죠. 뭐. 보는 아무게 없었구만. 제일 멋있어요. 지금 여러 중에서 아, 되게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삐딱하게 설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저건 좀 어렵죠. 어렵죠? 저걸 삐딱하면서도 예. 기능적인 거를 만들기가 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정말 저건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선 안 되고 저렇게 사진만 남아 있는 거 보면 좀 천불나시겠어요. 뭐 그런 게 하도 많아서요. 설계비도 많이 들죠, 저것도. 그렇죠, 많이 들죠. 대출해서 설계비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네, 그건 근데 하나도 못 건너. 아무것도 못 건너주는 거죠. 그게 건축사의 특징이에요. 응모했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예. 네, 그런 손실도 꽤. 꽤 크죠. 꽤 크죠. 그래서 건축이 힘든 직업이에요. 그럼 따내는 확률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따내는 확률이 작년에 12개 도전해서 6개 됐어요. 절반? 됐는데 굉장히 승률이 높은 거죠. 저도 매번 하면서 떨어질까 봐 항상 두려움에 떨죠. 그게 이제 지금 건축계를 고갈시키는 원인이다. 네. 제가 지금 그거 갖고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상금을 좀 더 올려주고 예. 2등이나 3등의 참전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다른 프로젝트를 또 수의계약해서 준다든가 작은 거라도 좀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2등만 너무 많이 해갖고요. 대표님은 수의계약 같은 건 못해요?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많이 하더만. 예 하죠. 저기 이 광주에 그 유스케어 수의계약해서 요거. 네 금호하고 수의계약해서 한 요건 거죠. 수의계약 한 거예요? 네 물론 제안서를 내서 예. 통과가 돼서 했긴 했지만 수의계약한 거죠. 저 건물 요즘 아주 사람 많이 왕래하던데. 그렇다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여성 건축사란 말이에요. 네. 왜 건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성이 특히 70년대 학번이시잖아요. 네, 그 수많이 그런 질문을 그죠? 받았죠. 살면서 왜 건축을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건축을 해갖고 넌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근데 건축은 고생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예. 집안이 이제 네. 저희 아버지, 오빠하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예. 자라서 저거 하면 전 참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자극을 어디서 받았어요? 사실 대학 들어갈 때 건축가 갈 생각은 없었고요. 네. 그때는 분위기가 대학 가고
잘 결혼하면은 여자로서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주로 현모양처 뭐 그죠, 이런 현모양처. 생각. 예.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 무슨 거 하셨어요? 건축과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를 안 가고 가정대를 가정? 갔죠. 아, 가정과. 가정대를 갔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정대가 재미없으니까 미대 가서 수업 듣고 그러다 보니 미대 수업은 다 듣게 되고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노브라는 NOB라는 건축 실내 건축 그 사진집 예. 한 세트로 된 거를 사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가겠다 해서 건축가로 바꿨죠. 그러니까 집안이 네. 건축하는 네, 집안이 집안. 그런데 예.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절대 건축가가 되지 말아라. 어머니는 왜? 그 말뿐만 아니라 예. 건축쟁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예. 건축쟁이한테 시집가지 말라 그거였어요. 아 본인이 할 건 생각도 안 생각도 안 시집도 하고. 가지 마라. 시집도 가지 그렇지. 마라. 건축쟁이한테는 절대 시집가지 마라. 결과는 지금 지금은 그래 네가 건축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냐. 그러시죠. 본인이 건축하고 네. 시집은 건축쟁이한테 가셨습니까? 안 네, 가셨어요? 건축쟁이한테 갔죠. 그러면 어머니 말을 다 다 어겼죠. 할아버지도 건축을 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목 쓰셨어요. 대목이셨고요. 예. 그 할아버지도 또 증조 할아버지도 이야. 목 쓰셨어요. 그러면 뭐 몇 대째 지금 네. 몇 년이 흐르는 네. 그러면 어디 그 응모할 때 그걸 쓰세요. 우리 증조부 때도 건축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건축했다. 네. 따라서 나는 당연히 여기 지금 이게 돼야 된다. 그 혈통이 큰 거잖아요. 이미 건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네. 그런지.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교지가 여기 있어요, 그죠? 네. 교지는 이게 참 옛날 임명장 아니에요? 네. 교지가 여기 있어요. 자, 한자가 김경자 백자. 네. 읽어 주십시오. 통신사 전학과 임명한다 네, 그죠? 임명. 네. 네. 통신사 전학과 주사 서 판임관 8등 자라 광무 5년인데 이거 전학과는 무슨 말인가? 전학과 안에 아마 또 그 목수일을 하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요 예. 덕수궁 목수로 계셨고요. 예. 예측건데 예. 목수 일을 해갖고 어떻게 저런 걸 받으셨을까? 그냥 그 고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성실히 일하는 그 목수를 눈여겨보고 좀 칭찬해서 저런 걸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잘하실 때 네 할아버지가 덕수궁 대목이셨다 이런 말을 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수 집안으로 7대째다. 이 얘기는 항상 듣고 살았죠. 7대째다. 네. 그게 이제 그냥 늘 그러니까 주입이 된 거예요, 그죠? 늘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수리할 때 그 책꽂이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글쎄 조상의 피가 너한테까지 갔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하고 형제 중에는 큰오빠. 큰오빠도 건축.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영향을 줬고 오빠도 영향을 주셨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설계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또 큰오빠가 설계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알만한 건물들 있겠네요. 네. 아버지는 이제 초기에는 전남대 건축가 교수셨고 예. 그래서 광주 지역에 많은 작품을 남기셨어요. 예. 무등 경기장 아, 대표적으로. 무등 경기장? 네. 예. 대표적으로 무등 경기장. 그다음에 이제 전남 대학교에 몇 개 농대 건물, 그다음에 뭐 땅바닥 건물들. 네. 예. 유명한 또 YWCA가 있고. 아, YWC 아버지가 네. 큰오빠는요? 큰오빠는 큰오빠는 이제 건축에서 좀 알아주십니까? 본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네, 큰오빠는 명성이 큰오빠는 더 많이 큰오빠도 알아주시죠. 셉니까? 그렇죠. 한국 건축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도에 자연사 박물관 또 오빠가 설계했고 같은 건축 계통에서 얘기를 많이 듣겠어요. 저 집안은 많이 듣죠. 네. 그거 근데 좋죠. 이제 늘상 하는 말이 예. 너무 잘나려고 하지 마라. 뭐 잘하려고 하지 마. 아, 또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맨 들어오는 또 얘기예요. 항상 다음 때에 이어갈 일이 있으니 네 대해서 뭔가를 더 끝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예. 건축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길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 주택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살까? 아, 그걸 물건을 생각하는 어디다 거예요? 넣고 이게 삶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설계하고 있으면 완전히 몰입이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밤새는지도 모르고 예.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밤새는 이렇게 설계하다가 아침 이렇게 보면 아침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재밌는 일이로구나라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는 이 나이쯤 돼갖고 설계를 많이 해봤잖아요. 뭐냐면 굉장히 보람이 큰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조그만 화장실 하나도 잘 설계를 하면 이제 복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안 보이게 하고 또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도 이렇게 청소 도구도 잘 정리할 수 있대 청소 도구함도 잘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사람들이 편하고 기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대표님 지난해 주공에서 공모하는 아이디어 전에 한옥 아파트를 출품하셨다면서요? 네. 그 채택되셨죠? 네. 근데 아파트가 어떻게? 한옥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를 얘기하는지. 한옥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파트 안에 똑같은 들어가면? 아파트인데 예. 한옥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한옥으로 바꾼 게 아니라 한옥 디자인을 한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기와가 있고 뭐 온돌방 뭐 불 때는 데도 있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한옥하면 가지시는 그 느낌이 뭐세요? 한옥하면 이제 뭐 마루가 있고 네, 그 마당이 있고 네. 열려 있고, 예. 그죠? 마당을 향해서 문을 이렇게 열 수 있고, 그렇죠. 예. 그죠? 예. 건넌방이 있고. 건넌방이 예. 있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 자식들 다 나가고 식구는 줄어들고 방은 많고. 예. 그래서 그러면 방 하나를 마당으로 만들면 어떻겠어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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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파트 안에 마당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4베이 예를 들어서 4베이 방 마루 방 제일 끝에가 안방이에요. 어. 방은 사랑방으로 하고 예. 또 하나의 방은 마당으로 하고 예. 마루 있고 방 있고. 그러니까 방 하나를 빼서 마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식 쇠살 창문 달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방에 앉아서 마당을 내다볼 수 있고 아, 창도 건너에 대청도 내다볼 수 있고. 한식창이니까 좀 나지막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 30cm 폭으로 해서 이렇게 야. 기대서 내다볼 수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엌 옆에 방을 예. 누마루로 바꿔요.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거기를 약간 높이고 누처럼 해놓고 현관에 들어와서 그 뒤로 발코니 뒤로 해서는 부엌으로 직접 갈 수 있고 분위기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당은 지붕이 천장이 있는 마당이죠. 흙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흙은 아니지만 뭘 깔면 되니까. 그렇죠. 돌을 깔면 되죠. 네, 돌을 좀 울퉁불퉁한 돌을 깔고 거기다가 화분도 놓고 나와서 기지개도 펴시고 네. 대돌도 놓으시고 예. 네. 그 대신 이제 그걸 성공하려면은 아파트가 높이가 층고가 2.8m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3m로 봤어요. 조금 더 조금 높게. 높게. 네. 그리고 채택이 되셨다면서요? 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로 네, 채택이 됐으면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죠.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보고서로 나왔고요. 네. 그것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는 이제 주택공사의 몫이죠. 그 공모전에도 여러 분이 또 참여했겠죠. 그거는 연구 과제였기 때문에 참여자가 별로 없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한옥 마을 공모전이 있었어요. 예. 왜 했냐면 우리나라가 예. 그 OECD 국가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꼴찌라는 평가가 있어서 도대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이제 그래서 요새 한스타일이라는 말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예, 한스타일 이제 진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을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정부 반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공사에서 공모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학생팀은 90개 정도, 전문가 팀이 한 20몇 개 이렇게 참여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 팀에서 이제 1등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실현될 수 있겠네요. 그건 실현하려고 해요. 그죠? 네. 어쨌든 예. 주공에서 한옥 쪽으로 또 한옥 아파트 쪽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네요. 네. 한옥이 굉장히 인간적 스케일이에요. 방이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에 이렇게 앉으면 안전하게 큰 방에 앉으면 허전하잖아요. 예. 꽉 차 보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한옥이 주는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옥에 가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우리 이 크기에 딱 맞기 때문이죠. 그렇지, 우리 사이즈에. 우리 사이즈. 예. 그리고 한옥 하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옥 우리의 가는 정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들. 여유로움. 예. 한옥에 산다고 해서 여유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한옥에 산다. 근데 여유로움도 있는데 한편은 또 한옥하면 외풍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신한옥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예. 이제 단열 문제 다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고요. 따뜻한 한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살고 그렇게만 싶죠. 된다면 그럼요. 네. 아무튼 그럼 앞으로는 이제 한옥이 점점 늘겠네요. 추세가. 네. 한옥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많아지고. 한옥형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한옥에 살려고 하냐? 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유명한 탤런트 전지현이 한옥에 이렇게 안 어울리나 그분은? 어울려요, 어울려요. 예, 그 멋진 이영애가 예. 한옥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그건 맨날 선전해 보세요. 다 한옥에 살고 싶어하지. 그렇구나.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이 한옥의 그 브랜드 가치를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 하면 다 한복 입잖아요. 그렇죠. 한복은 예복이잖아요. 예. 근데 황진이 이런 영화에서 정말 멋진 한복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런 한복 입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기왕에 한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반 가정주택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뭐 관공서를 사무실, 한옥으로 해야 돼요. 예. 관공서를 그걸로 응모해 봤습니까? 한옥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거라서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죠. 해봐야 안 될 것이다. 네. 해화동 동사무소 안 가보셨죠? 좀 못 가봤어요. 네. 예. 해화동 동사무소 가보시면 예. 한옥인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예. 한쪽은 이제 벽이고. 예. 그런 멋지죠? 마당 이렇게 안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그건 대표님 하신 건 아니고? 네, 네. 원래 있는 한옥을 고쳤어요. 아, 고쳐서 해화동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해화동 동사무소는 한옥이어서 예. 그게 굉장히 뜨고 있는데 어. 관공서를 이게 현상 설계 낼 때 이건 예. 한옥으로 해라. 예. 라고 나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님은 지금 어떤 댁에 사세요? 어디 주택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사세요? 네. 본인이 설계한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는 설계를 안 해봤고요. 그럼 지금 대표님 사시는 아파트는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잔소리 좀 다 고쳤어요. 제가. 예. 그랬어요? 예. 완전히 다 고쳤어요. 그냥 옛날 아파트니까요. 예.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개인주택에 살지는 못해요. 예. 꿈은 그래서 이제 정년 한 60 넘으면 예. 한옥에 살고 싶어요. 예. 연구는 서양 건축 연구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한옥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한옥 연구는 왜 하신 거예요? 순천의 서남사의 야생차 체험관과 전시관, 그다음에 선사 체험관. 예. 을 하는 이제 현상 설계가 나왔어요. 근데 서남사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연구해 갖고 발표한 적도 있고 여러 번 가보고 굉장히 예. 감동을 주는 절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한다면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가봤죠. 그리고선 땅을 다 보고 아 그래 여기는 서남사니까 목조로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현대식 목조로 해야겠다. 이제 현대 건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 해갖고 이제 한번 갔고 예. 그 주지 스님, 지허 스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이 스님은 자기 절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여쭤보려고 한번 보여드렸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 절에 미국 대사가 지난해에 2번 왔다 갔노라. 독일 대사도 왔다 갔는데 이런 거 보려고 여기까지 오겠느냐. 자기 나라에도 있는 건데 여기에 올 때는 서남사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거다. 서남사에만 있는 걸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서남사에만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예.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스님들 사시는 거처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처음 봤어요. 그때 여러 번 갔지만 거기 못 봤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단층 한옥인데 안에 들어가면 2층 한옥이에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 아,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게. 그래서 돌아와서 사찰들 다 갖다 놓고 연구를 했죠. 뭐가 다르냐, 서남사하고 여기. 예. 그래서 가장 서남사스럽게 한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고 당선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옥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기념관 같은 건 역시 한옥이 맞다. 그거는 진짜 한옥이라는 거가 건축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한 거고요. 아주 작년에
해남의 윤선도 고택에 예. 바로 밑에 윤선도 전시관을 했어요. 예. 그거 현상 설계 때 6팀 정도 냈는데 한옥으로 낸 팀이 저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노구당 그리고 몇 안 되는 명문가의 그 종택이 있는 마을인데 예. 그걸 한옥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건축의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옥은 건축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한옥으로 설계하는 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분위기가. 예. 네. 그 국악당? 국악 공연장. 남산 국악 네, 남산 국악 그것도 공연장. 그것도 설계하셨잖아요. 네. 이제까지 공연장 그러면 국악 공연장 하면은 예. 그냥 화강석으로 해갖고 돌집으로 크게 만들었죠. 예. 그냥 서양 음악을 하는 공연장인지 이게 국악 공연장인지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지금 한옥으로 공연장을 했거든요. 근데 한옥으로 공연장을 하면은 사실 객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객석이 예, 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하에다 놓고 로비를 한옥으로 하고 그런 그건 아이디어가 참 잘하셨어요.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국악은 역시 한옥에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국악인들이 좋아해요. 국악을 막 양옥 건물로 지어놓고 거기서 국악을 한들 예. 국악 냄새가 더 소리가 그 소리의 울림이 예. 목조 집에서 더 좋다 그러는데 예. 제가 국악 공연장을 설계하면서 그 이유를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창살 있잖아요. 예. 창살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 그리고 지붕에 그 목재로 지붕 천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콘크리트로 지하로 공연장을 넣었지만 내부는 전부 한식으로 목재로 다시 감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소리 울림이 우리의 소리 좋다는 울림이 거예요. 맞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자음악으로 안 하고 생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잔향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아주 평가도 좋고 네. 아주 성공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예. 이 남산 국악당도 재밌는 건요. 2년 전에 눈에 띄지 않는 예. 작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요새 한옥 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예. 예. 저기 갑자기 사람들이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좋아요. 우선 상살 보이는 게 되게 참 네. 정말 좋네. 국악인들이 일단 좋아하세요. 예. 국악인들이. 그 본인들이 연주할 만 남은 그 성공한 거예요. 국악 그럼 좋은 연주만. 공연장이니까 분위기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옥은 원래 제대로 배우진 않으셨죠? 학교 교육 과정에도 아마. 학교 교육 과정에선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건축은 어렸을 때부터 예. 오빠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수도 없이 다녀봤어요. 왜 다녔냐? 한옥 자체를 배우려고 다닌 게 아니라 예. 한국적인 공간이라는 게 뭐냐를 배우러 다니지. 형태는 우리 이미 한옥은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사찰에 가면 일주문서부터 예. 천왕문, 해탈문, 예. 그다음에 누 밑을 지나서 예.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예. 이렇게 쫙 소나무가 쫙 있고 그 사이를 지나서 다음 관문을 또 지나서 한 번 절하고 또 관문 지나서 절하고 하면서 아주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그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 현대 건축에 녹여내면 된다. 야, 근데 그걸 어떻게 나오나? 네, 파리에서 졸업 설계를 우리 그 건축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건축 공간 박물관이라는 주제를에다가 그걸 그대로 대입해 갖고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항상 그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형태가 서양 건물인 한은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우리 건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건축을 서양 건축에 녹여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문화학교에 체육관하고 강당을 설계를 하게 됐는데 이제 현상 설계를 하게 됐어요. 공간이 너무 커서 한옥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대 건물인데 우리의 지붕 맛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도입을 하고 이런 대청마루 공간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나름 또 애를 써서 해석을 해서 넣었는데 당선이 안 되고 그래서 네. 그 정말 우리 것스러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왕인박사 기념관도 예. 왕인 박사가 살았던 그 1000년이 넘은 마을이 있어요, 영암에. 예, 예. 거기는 거의 한옥이에요, 예. 동네가. 예. 거기에 이제 망향미술관을 짓게 됐는데 이제 현상 설계를 했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중요 포인트는 1000년이 넘은 마을의 그 분위기. 예. 에 스며들어야 된다. 건물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건 미술관이 네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를 근데 드러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거는 경관이다. 마을 경관이다. 예. 그래갖고선 집을 조그맣게 여러 개의 건물의 미술관으로 해서 이게 한옥처럼 해서 이렇게 완전히 한옥은 아니었고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이게 그 뭐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한옥에서는. 그래서 미술품을 보고 또 다음 건물로 이동하면서 바깥 마당을 보고 뒷뜰을 보고 앞뜰을 보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당선은 2층으로 된 현대 건물이 당선이 됐죠. 아 이건 이렇게 이거 내 가지고 안 된 거예요? 네. 이게 안 된 건 보지 말자니까. 네.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안 그러죠. 되면 참 진짜. 저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돼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나의 마을이 주관이 이래야 된다는 아니 강력한 그 주관이 마을이 나- 망가질까봐. 그러니까 그 천년 예. 그 분위기가 망가질까봐 진짜 그 마을 생각해서 예. 두드러지지 않게 정말. 예. 그렇게 저렇게 설계했건만 네.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필요한 땅이 아니었어요. 예. 왜 현대 건축에 자꾸 한복을 결합한 건물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옥을 한국 사람이라서? 그 우리 전시관 같은 경우에 박물관 전시관 예. 우리 물건을 담잖아요. 예. 우리 유물을 담잖아요. 예. 우리 그 조상들의. 예. 그러면 좀 건물도 우리 것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옥에다 담지 못해요. 한옥은 작기 때문에. 그 건물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박물관. 근데 그 커진 건물에 우리 느낌이 어떻게 살까?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의 건축물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좀 가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니죠. 한국적인- 그 한국적인 거를 고민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소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세계적인 거 좋아하죠. 그리고 예. 좀 해면 예. 이게 일본 것스럽다는 둥. 뭐. 잘못하면 또 그렇게 그렇게 야단이나 맞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는 그랬어요. 예. 그럼 아시아적 가치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서양 건물은 한 말 안 하시고. 왜냐면 그걸 이제 현대적인데 한국스러운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비칠 보는 수 사람에 있어요. 따라서는 네,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이제 현대 건물을 좀 우리 것스럽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써봤는데 해봤으나 야단만 맞고 야단만, 당선은 예. 한 번도 안 되고 예, 2등만 하고 네, 2등만 하고 그래서 이게 꼭 우리께 꼭 필요한 곳은 한옥을 해야 되겠구나. 한옥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옥을. 대표님이 한옥을 참 좋아하시고 또 한옥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한옥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계시지만 현대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한옥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외도하는 것 같고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갈등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봐서는 고맙지만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한옥 건축가라고 알려주고 예. 그러니까 예. 나 현대 건축도 잘하는데라는 뭐 그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 목수가 한옥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건축가가 한옥 설계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보는 거는 한옥 그 건물 하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보는 거예요. 고즈넉한 공간. 아니면 짠하는 공간. 예. 공간의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한옥도 안목이 있는 건축가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또 사람들한테 한옥이란 저런 멋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겠고요. 건축가로 활동하신 지가 20년? 20년. 네. 20년간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설계하셨겠네요. 몇 개나. 그러니까 현상 설계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하면은 뭐 1년에 떨어진 건 얘기하지 맙시다. 뭐 어차피 그건 뭐 건물이 안 네. 됐으니까. 당선돼서 예. 1년에 한 5개, 1년에 5개. 그러면 100개죠 100개 벌써. 정도, 예. 근데 100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건물도 유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지은 건물하고 지금 똑같은 내가 하는 설계지만 자꾸 변화하겠죠. 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물론 유행도 변하고요. 예. 제 가치관도 변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바도 좀 변하고요. 예.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좀 더 뽐내는 건물을 하고 싶잖아요. 예. 빨리 좀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거를 빨리 알려주고 나를 싶고. 드러내고 싶은 네, 나를 드러내고 설계. 싶고. 내가 이렇게 설계 잘하는데 좀 예.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예,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해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행복할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 바뀌니까 더 좋으세요, 그래? 좋죠. 나는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죠. 이제는 좀 더 그 땅에 맞고 좀 더 그 필요한 설계를 하려고 하죠. 낭비하지 않고. 그 한성백제박물관은요. 몽촌토성 건너편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예. 몽촌토성 건너편에 이렇게 약간 둔덕이 있었어요. 그 둔덕이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둔덕을 사람의 기억에 이 둔덕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딱 깎아갖고 이렇게 딱딱한 사각형의 기하하게 건물을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이게 그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건물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동그란 그 둔덕 그대로 둔덕을 말아서 둔덕 가루 말면서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 느낌은 몽촌토성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땅속 주제는 땅속에서 발견하는 백제. 그 숲체원도 상당히 생각하고 설계하신 거라면서요. 숲체원은 특히 어디 신경 쓰셨습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빽빽한 땅이었어요. 예. 그리고 자연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숲에 와서 숲을 통한 마음의 치유, 예. 그다음에 숲이 우리한테 주는 것, 뭐 이런 기치를 걸고 이제 산림청에서 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예. 집 하나를 나무 심듯이 그게 이제 제가 내건 기치였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름은 지금 현재 이름은 이제 숲체원인데요. 당시 현상 설계에 나온 이름은 녹색 청소년 센터. 청소년 수련원 같은 거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숲에 만들어지는 예. 청소년 수련원. 그래서 현상 설계 이제 제출해서 발표하라고 해서 갔더니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해왔어요. 복도가 있고 좌우로 4인실 2층 침대 2개씩 놓은 그런 예. 방 쫙 있는. 그렇게 하면은 집이 나무 심듯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을 2개씩 낮게 건물로 다 쪼갠 낮게 거예요? 하나씩 쪼개서 다 한 그릇씩, 하나씩 한 넣은 그릇씩. 거예요. 한 그릇씩 넣은 걸로. 또 하나의 기치는 예. 그 숲에 나무들이 이제 빽빽해요. 그러면 그거를 간벌을 해야지 이제 그 좋은 숲으로 되잖아요. 예. 그 간벌재를 이용한 집이다. 간벌재를 가공을 해서 그걸로 건물을 짓는다라는 개념을 해서 이런 작은 목재를 이어서 건물을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완전 목재로 우리나라 목재로 설계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표님 설계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은 직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있으니까 설계 잘 안 하시죠? 그냥 뭐 밑에서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지금 하세요? 네, 열심히 뒤떨어질까 봐. 아직도 노력하고 열심히 해요. 네. 연구도 하시고 설계도 직접 하시고 네. 같이 부하 직원들 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같이 해요. 방향을 같이 정하고 그 고치죠. 개념 없이 고치죠. 거의 학생들 같아요. 직원들이. 네, 팀별로. 90명을 먹여 살리시려면은 자꾸 2등 하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이 맨날 1등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니까 그러고 사업이니까. 사업적으로 네, 봐서는 그죠? 예. 설계도 중요하지만 영업 쪽도 이제 CEO니까 네. 그쪽은 좀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영업은 잘 못해서 예. 아니, 대표가 영업 못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기대요? 오로지 실력으로 밀고 나가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뭐 술도 못 먹죠. 뭐 골프도 안 치죠. 영업이 안 되면 일은 어떻게 따오는 거예요? 거의 현상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개인으로 치면 공채 응시에서 합격하는 거. 예, 예. 거의 현상 설계예요. 응모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공모에 또 안 되는 게 더 많죠, 저희도. 네, 아무래도. 그럼요. 내가 땅에서 못해가지고 근데 다른 분이 설계해서 건물 지어서 완공된 것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나가시다가 저 내가 설계했으면 더 멋있게 됐을 텐데 이런 거 많죠.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괜히 못 지은 거 같고 막 못한. 네. 사람이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그랬으면. 여기도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도요.
다시 그 건물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물 지어지면 다른 사람에 의한 건물. 그래도 가서 보고 참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예. 네. 요즘 뭐 회심작으로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런 건 있습니까? 무안 신도시에 예. 블록형 단독주택 땅이 있는데 예. 거기에 신한옥 마을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한글 박물관이 나온다고 그래서 한글 박물관을 한옥으로 하면 어떨까? 한글 박물관은 한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만약에 한옥을 한다면 또 일단 상당히 그 우리 대표님은 유리해지는. 네. 그건 이득이 아니라 근데 이득. 심사위원들이 한옥을 원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대표님은 20년을 이제 건축사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한 20년 이 일을 해보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몸은 힘들고요. 예. 마음은 항상 즐거워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제 친구가 행복은 지금 행복한 거지 나중 행복한 건 없는 거야. 예. 너 지금 행복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굉장히 행복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면 너무나 애쓰고 사는 것 같으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고. 근데 설계하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예. 네,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건축사로서 보람은 늘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내 작품이 나오니까. 특별히 그런 보람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제 건축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건축사 잘 사시던데. 어려운 사람도 많죠, 지금. 그래요? 네. 근데 그 건축사 중에 돈을 번 분들은 개발업을 해서 돈을 번 거지 설계로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난 뭐하러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나. 월급 주기도 매일매일 힘들고 그런데 이걸 왜 하나. 결국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재를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길러낸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저와 함께 같이 하면 정말 실력은 좀 늘 수 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여, 좋은 건물을 남겨서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건물. 그게 두 가지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건축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건물도 아마 머릿속에는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진짜 한번 설계해봤으면 좋겠다. 만화가 현실화 되듯이 이런 그게 거 있어요? 그 만화가 현실이 되듯이 이런 공상 만화적인 그런 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항상 보다 좀 그러니까 저런 아파트 아니고 정말 옛날 골목길이 있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공동주택이라도 사람이 살기 좋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네 한번 설계해 보라고 그러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런 아파트 이제 좀 안 지어졌으면 좋겠다. 나 같은 건축가가 공동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